네, 안녕하십니까. 성동영의 SNS 서포터즈인 김선생의 성동구 이야기. 이번 시간에는 2022년 두모포 페스티벌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성동구청이 주최하고 있는 이 페스티벌의 제목에 대해서 좀 먼저 이해를 해야 될 텐데요. 두모포라고 하는 지명은 요즘 쓰고 있질 않다 보니까 이곳이 과연 어딜까 하는 생각을 먼저 좀 해보게 되고요. 두 번째는 화합과 힐링을 향해 출정하라. 군대가 이렇게 출정을 하는 것을 기념하는 페스티벌이라고 하는데 바로 이런 출정이 과연 무엇이었는지 역사적인 사실을 먼저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이 두모포라고 하는 말은 한자화되기 전에는 바로 이 두뭇개였습니다. 자, 두뭇개라고 하는 것은 요즘 우리가 쓰고 있는 마포라고 하는 지명이 있는데요. 이 마포가 원래는 3개 나루였죠. 즉, 이 마삼자를 한자화해서 마를 쓰고 개가 포구기 때문에 마포라고 쓰는 것과 똑같이 두뭇개라고 하는 명칭을 한자화하는 과정에서 쓰여지게 된 것이 두모포가 되겠습니다. 현재는 이 두뭇개 나루터의 표지석이 현재 지하철 3호선 옥수역 3번 출구 쪽의 공원에 이렇게 마련이 되어 있는데요. 자, 이렇게 마련이 되었었던 두뭇개가 있었던 자리가 현재 동호대교가 놓여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서울 동쪽의 첫 번째 나루터로 이렇게 꼽혔었던 두뭇개가 한자화되는 과정에서 사실 이 발음대로 맞는 한자를 이렇게 쓰다 보니까 그 뜻은 전혀 다른 두모포가 되겠는데, 두뭇개라고 하는 것은 중량천과 한강이라고 하는 두 물이 만나는 합수되는 곳에 있는 나루라고 해서 두뭇개라는 명칭이 쓰여지게 되었던 것이 이제는 그 뜻과 관련없는 두모포가 되어서 이 오늘날의 이 두모포로 이어지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여러분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일제강점기에 이 두모리로 이렇게 바뀌게 되었던 이 지역이 상당히 많은 인원들이 살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겠습니다. 즉, 일찍부터 나루터가 발달하면서 이곳의 상주 인구들이 그만큼 늘어났던 것이 되겠고요. 이 두모리가 오늘날 옥수동으로 이름을 바꾸게 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이건 일제강점기에 가까이에 있었던 세민 옥정수에서 이름을 따서 옥수동이라는 명칭으로 바뀌게 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의 옥수동이 예전에 두뭇개, 두모포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곳에서 있었던 역사적인 사실 중에 하나가 세종실록에 보게 되면 상황과 두모포에 거둥해서 장수 이종무 등을 전송하고 격려했다라는 내용이 담겨져 있는데, 여기서 이 상황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세종 임금님의 아버지인 태종이 되겠습니다. 태종이 왕위를 아들에게 물려주고 상황이 되었다는 얘기고, 그분이 두모포 백사정에 거둥을 하셔가지고 이종무 등의 8장수들을 전송을 했다는데, 뭐 하러 전송을 했느냐? 바로 이들이 대마도 정보를 가는데 전송을 하고 격려를 하셨다는 얘기가 되겠고요. 이 밑에 또 양상이 드디어 즉 태종과 세종은 낙천정에 갔다가 나리점으로 환궁했다라고 하는데, 이 낙천정이라고 하는 곳은 자, 이 정종, 태종, 세종에 거쳐서 모두 함께 모여 낙천의 즐거움을 누렸던 이궁의 하나로 꼽히고 있습니다. 연희궁, 낙천정, 풍양궁, 포천 이궁 등이 조선 초기에 이 정궁과 별도로의 4대 이궁이 되겠는데, 특별히 태종의 경우는 세종에게 왕위를 물려주고 난 뒤에 이렇게 번갈아 다니는데 그 중에서 낙천동에 즐겨 오셨고, 이 낙천정은 천명을 알아 즐기노니 근심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런 말에서 낙천이라는 명칭을 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낙천으로 가는 편리함을 위해서 중량천 위에 다리공사를 돌다리를 놓는 공사를 하게 오늘에 이르게 되었으니 그것이 바로 살고지다리 전굿거가 되겠고요. 현재 바로 이 낙천정이 위치했었던 곳의 위치가 지금 이 지도상에 표시되어 있는데요. 바로 이곳 자체가 오늘날은 이렇게 복원이 되어서 낙천정이라고 하는 정자로 오늘날 전승이 되고 있는 곳인데, 바로 이곳과 관련해서 상황이 말하기를, 여기서 이 태종이 만일 왜구를 물리치지 못하고 침노만 받는다면 중국 한나라가 흉노에게 욕을 당한 것과 무엇이 다르겠느냐. 그래서 결국
왜구들을 요격하기로 하게 되었다라는 얘기가 되겠고, 그 결과로 이 태종과 세종이 친히 두모포에 거둥을 해서 격려를 하게 되었다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 당시에 1419년 이종무의 이런 대마도 정보를 흔히 기해동정이라고 얘기하고, 대마도에서는 이것을 눈가닫게 전쟁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것이 첫 번째가 아니고, 첫 번째 대마도 정벌은 박위에 의해서 이루어지게 되어서 대마도를 정벌했고, 두 번째는 국초에, 조선 왕조 국초에 김사영이 돼서 왜구들을 소탕했었던 것입니다. 자, 그러던 것이 이 세 번째 이종무의 대마도 정벌은 대대적인 결국 대부대를 보내서 대마도 정벌을 단행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오늘날 우리에게 가장 아쉬움을 남겨주고 있는 것이 왜 점령을 하지 않고 항복을 받는 데만 주력을 했을까라는 점입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당시 이 왜구들의 노략질이 명나라를 주 대상으로 하다 보니까 명에 의한 정벌이 추진되게 되었고, 만약 그럴 경우는 또 조선이 엄청난 부담을 지어야만 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결국 실리를 얻기 위해서 선제적으로 대마도를 항복시키는 것이 당시 조선 입장에서는 실리라고 판단했던 것이고, 그래서 대마도를 통한 외화의 교역을 유지하기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 항복을 받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옥수동의 전경을, 한강이 흘러나가고 있고 중량천이 유입되게 되는 강폭이 넓은 옥수동의 모습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군부대가 출정식을 갖고 대마도 정벌에 나서게 되는 것인데요. 지금 대마도에 있는 고려문의 모습이 되겠고, 이 대마도는 북도와 남도로 이렇게 나누어지는데, 주도가 있는 이즈하라 항의 모습이 되겠습니다. 자, 지금 대마도의 모습은 이렇게 많은 섬들로 이루어져 있고 만으로 되어 있어서 곳곳에 왜구들의 이런 근거지가 되기 좋은 이런 전형적인 섬의 모습을 갖추고 있었고, 조선시대에는 그 이후에 정상화가 되었을 때는 이런 통신사를 통한 교류가 이루어지기도 했었던 곳이 바로 이 대마도가 되겠습니다. 자, 대마도를 통한 일본과의 이런 교류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었던 그 계기를 마련했었던 것이 바로 이 기해동정이 되겠고요. 두모포에서 그러한 기해동정의 출정식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 이러한 비를 세우고 이것을 기념하기 위한 이런 페스티벌을 이곳에서 열므로써 600년 전에 그날 왕의 10년과 정벌군 장수들의 결의에 찬 함성을 재현하기 위한 이런 페스티벌을, 그래서 옥수동 옥수역 하부의 한강편에서 결국 대마도 정벌을 기억하기 위한 페스티벌을 이렇게 매년 개최하게 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이 두모포 페스티벌에 대해서 꽃밭을 가꾸는 김 선생이 말씀드렸습니다.